면접관도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면접관들은 사람입니다. 그래서 그들도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. 그래서 그런 오류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. 왜? 면접을 본다는 건 면접관은 채용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. 사람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 자리에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채용의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채용의 부담감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면접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원자들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.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왜 퇴사했느냐입니다. 왜 퇴사했느냐. 왜 퇴사했느냐입니다. 근데 사실 자발적인 퇴사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하는 수 없이 퇴사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? 구조조정 이런 것들. 근데 사실 전 될 수 있으면 구조조정이나 남의 탓으로 이 퇴사 이유를 돌리면 안 됩니다. 즉 구조조정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회사에서 보기엔 실력 없어 보입니다. 뭐 부서가 폐지됐거나 이렇다면 실력 없어 보이고요. 조금 더 그럴싸한 전직 이유, 즉 퇴사 이유를 만들어야 됩니다. 여기서 절대 전 조직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. 뭐 이래서 나쁘고 이래서 나빠서 나왔고 그 조직이 어떻고 상대방도 조직인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퇴사 이유를 물어볼 때는 절대로 전 직장에 대해서 폄하하지 않습니다. 전 직장을 칭찬합니다. 전 직장의 상사에 대해서, 전 직장의 부하에 대해서 칭찬합니다. 존중하고 좋아합니다. 정말 헤어지기 싫었지만 각별한 이유, 뭐 예를 들어서 지방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부서가 없어졌다든지 할 수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대야 됩니다. 그래야 이 사람이 성공적으로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지원 동기입니다. 지원 동기. 제일 많이 물어보는 왜 우리 회사에 솔직히 얘기하면 지원 동기가 뭐가 있겠습니까? 우리가 내 꿈을 보람 일터에서 찾고 거기에 정당한 급여를 받기 위해서 지원한 거죠. 그렇지만 면접관들은 그런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죠.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가공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. 또 면접관들이 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급여입니다. 급여. 경력자가 들어오면 급여를 많이 줘야 되는데 우리 회사랑 안 맞으면 특히 대기업 출신들이 중소기업으로 갈 때 중소기업 면접관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분야입니다. 이분이 우리 회사 와가지고 급여가 안 맞으면 어쩔 것인가? 급여를 맞춰줄 수 있는 것인가?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급여는 극히 한정되고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. 처음에 여러분들 입사하셨을 때 급여 어떠셨습니까? 경력자로 입사하지만 중장년층은 충분히 그 경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가장 바람직한 답변은 당사 규정입니다. 회사가 주는 대로 받겠다. 그런 게 좋고요. 너무 큰 부담감을 주는 액수들은 여러분들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적합성, 아까도 말씀드렸죠. 조직 적합성인데 이분이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 조직과 어울릴 것인가. 사실 딱 맞는 조직은 없습니다. 다 여러분들 10인 10색, 아니 요즘은 1인 10색입니다. 너무나 많은 개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 적합성을 사실 면접 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전 직장의 사례를 들어서 부서 이동이라든지 새 직원을 받아서 어떻게 육성했다든지 이렇게 조직 활성화에 여러분들이 미쳤던 영향력을 얘기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다음 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전 직장에서의 업무 내용입니다. 이 업무 내용을 파악한다는 건 지금 뽑고 있는 자리의 업무 내용과 얼마나 적합한 일을 해왔는가에 대한 판단인데요. 사실 딱 맞는 일은 없습니다. 동종업계로 가지 않는 이상은 딱 맞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의 업무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나는 인사를 했지만 이래서 결산 업무도 같이 도와서 해줬고 총무 업무도 잘할 수 있다. 이렇게 저는 뭐 기술 영업을 했지만 일반 영업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을 시키고 뭐 수십 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업무를 많이 익히고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외부 교육을 통해서 이쪽 업무를 알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업무와 지금 여러분이 해왔던 업무를 최대한 매칭을 시킵니다. 그럼으로써 채용하는 사람이 뽑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해야 합니다. 여러분 면접은 준비를 참 많이 해야 합니다. 얼마나 어렵게 얻은 기회인데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해서 떨어진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? 그러므로 면접 준비는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. 다음은 자신을 소개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.
네, 보통 이제 이 어느 면접관이든 1분 동안 본인 소개를 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. 쉽게 얘기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. 자, 1분 동안 본인을 얼마나 정의를 잘 내리고 있고 그런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보여줘야 합니다. 즉 1분 안에 여러분들이 팔아야 됩니다.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시면 똑같은 제품인데도 어떤 것은 포장을 잘 해서 놓고 어떤 것은 좀 대충 해서 놨습니다. 여러분들 뭘 집으시죠? 가격이 약간 비싸도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을 여러분들 집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는 그럴싸하게 포장을 잘 하셔야 합니다. 그래야 면접관에게 팔릴 수 있습니다. 요즘 면접관들이 유행하는 말들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성격 논리와 성품 논리입니다. 즉 성격 논리는 변화될 수 있고요. 성품 논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. 즉 성품을 판단해서 면접의 결과를 냅니다. 그게 설령 경력직이라 하더라도 조직 융합, 조직 적합성을 보기 위해서 성품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품, 즉 나타나야 될 가장 큰 성품은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. 다른 사람과의 대화, 특히 고객과의 대화, 고객이라고 한다면 사내 고객, 사회 고객도 있습니다. 그래서 즉 우리가 순수히 얘기하는 고객, 즉 외부 고객도 있고 내 부서 또는 다른 부서 또는 윗사람 또는 아랫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하셔서 사고 싶은 물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은 이제 직장을 언제 그만두었는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. 공백 기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. 만일 여러분들이 공백 기간이 길었다면